이란이 버티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설계가 잘못됐어요. 지상군이 들어가야 항복을 시키고 굴복을 시키는 건데 지상군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작전본부 대담한 세계지도 강래원입니다.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이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종전의 시계가 다가오기는 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이 변화한 스탠스를 좀 보이는 것 같다가 다시 공격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 박사님으로 부르겠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호칭이 예. 좀 편해서요. 예.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보셨습니까, 박사님? 예, 4월 2일 날 한국 시간 10시였거든요. 저도 그 10시에 유튜브 녹화가 잡혀 있었어요. 네. 근데 못했어요. 왜냐, 그거 보고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역시나 트럼프다. 트럼프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9시면은 현지 시각 밤 9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린 10시, 아침 10시, 미국은 밤 9시죠. 네. 프라임 타임이거든요.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리비아나 혹은 오사마 빈 라덴 때문에 밤 9시, 10시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유가 있어요. 긴박하게. 근데 이번 내용은 긴박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새로운 했는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네. 그 대국민 연설을 한다고 해서 많은 그 뉴스에서 다루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 뭐 어떤 약간 종전 선언 같은 것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전에 트루스 소셜 같은 데서도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 좀 그런 밑밥을 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네. 뭐냐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리얼리티 쇼의 달인. 모두 날 봐라. 내 입만 쳐다봐라. 그런데 새로운 내용은 없다. 그러나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 네. 말 안 들으면은 앞으로 2, 3주 내에 더 때려 부실 거다. 그리고 곧 끝낸다. 요거로 지금 흐름이 모여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입만 열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그래서 트럼프 화법을 읽는 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화법을 읽는 네, 법. 나무를 보면 안 돼요. 숲을 봐야 돼요. 그다음에 그 강물의 물결을 보면 안 되고 멀리 한 발 떨어져서 흐름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흐름이 잡히냐면 자, 전쟁 초기에는 이란의 핵 문제로 시작이 됐는데 하메네이 이란 신정체제 지도부를 죽여버려서 제거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핵 문제인데 핵을 포기하라가 아니라 무조건 항복해라. Unconditional Surrender.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일본이 한 거거든요. 다음 지도부는 내가 세운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인다. 이거였거든요. 자, 이때만 해도 의기양양했죠. 근데 이란이 버텨요. 그리고 모주타바 아들로 권력이 교체가 아니라 승계됐어요. 그다음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해요. 유가는 거의 2배 올라요. 그다음에 주변국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같은 미국의 미군 기지가 있는 주변국을 이슬람 형제국이죠. 여기를 타격을 해요.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해요. 세계 경제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어요. 곧 끝낸다. 곧 끝낸다. 오래 있지 않는다. 4, 5주 있는다. 앞으로 2, 3주다. 베리순 끝낸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네. 그럼 뭐냐? 곧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아, 곧 끝낸다라는 메시지를 곧 읽으셨어요? 끝낸 모든 메시지는 자, 발전소 폭격할 거야. 이유가 뭐죠? 빨리 항복 안 하면. 말 안 들으면 하르그 섬 다 폭파하고 나올 거야. 이것도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호르무즈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 내 책임이 아니야. 모든 건 뭐냐? 이제 정리하고 나오겠다는 수순으로 밑밥을 까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란이 그런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미국이 그런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말로도 공격을 하고 실제로 공격의 양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긴 버텼잖아요, 박사님. 이란이 버티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설계가 잘못됐어요. 지난해 6월에 12일 전쟁,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고 미국은 22일 날 폭격을 한 번 했죠. B2 스피릿 그 유명한 스텔스 폭격기로 이스판, 나탄드, 포로드 핵시설을 폭격했어요. 네. 요때는 요 핵시설만 때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핵 과학자들, 그 다음에 이란의 군 주요 지휘부, 지도부는 그대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정리가 빨리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 그때도 지상군 투입은 없었어요. 네. 이번에는 첫날 지도부를 제거했어요. 그리고 무지막지한 폭격을 통해서 이란의 산업, 군사, 핵시설을 주요 인물들을 제거하고 폭격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특징이 있어요. 지상군이 투입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예. 네. 오로지 하늘만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못 와요. 중간에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으니까 테헤란과 텔아비브 거리가 1,500km예요. 1,600km예요. 어떻게 와요? 절대 못 옵니다. 자, 미군도 지상군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항공전으로만 미사일과 드론 공습만으로 파괴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20만, 그 다음에 이란의 정규군이 40만이거든요. 합치면 60만이죠. 여기 바시즈 민병대도 있어요. 그럼 100만이 넘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거든요. 이란의 인적 피해가 1,500명 정도다. 민간인 포함해서. 그럼 이란의 군 규모로 볼 때 세 발의 피죠. 지상군이 들어가야 항복을 시키고 굴복을 시키는 건데 지상군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그 지상군을 좀 병력을 속속 중동으로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잖아요. 그 병력도 자 쿠웨이트를 후세인이 90년 8월에 침공했어요. 초에. 네. 그때 미국이 다음번 반격을 하는 게 91년 1월부터 공습을 했어요. 그리고 2월 말경에 지상전을 실시했습니다. 무려 6개월을 준비했어요. 그때 병력이 준비된 병력이 95만 명이었어요. 95만 명이요. 네. 쿠웨이트 면적은 경기도 2배보다 좁아요. 자, 이란은 한반도 전체의 7.5배예요. 대륙이에요.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 지상군 가는 병력은 30일 오키나와 해병원정대 2,200명. 상륙병력. 네. 자, 미 본토에서는 11 원정대도 2,200명이에요. 그 다음에 11 공수, 그러니까 82 공수. 82군. 공수에 신속 대응군이 1개 여단이거든요. 네. 3,000이에요. 합쳐도 1개 사단이 안 돼요. 심지어 미국에서 오는 11 원정단은 아직 도착도 못해 있어요. 그러면 이 병력 갖고 뭘 하죠? 그냥 부분적인 호르무즈 해협이나 도서 점령, 하르그 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란 이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버티죠. 유고슬라비아 내전 때 코소보에 있는 세르비아 군을 패퇴시키기 위해서 나토가 무려 3만 8천회의 폭격을 했습니다. 그 세르비아 군이 후퇴했어요. 그렇지만 항복은 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지상군의 피해는 거의 미미했어요. 그러니까 지상군은 준비 안 돼 있고 항공전만으로는 지상군의 타격은 미미하고 오면 숨으면 그만이거든요. 또 네. 다시 나와요.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가 생겨요. 그러니까 주요 시설, 항공, 전력, 공군, 해군은 괴멸시킬 수 있어도 지상군은 거의 피해를 안 입었어요. 지금 이란은. 네. 그러니까 버티고 항복할 이유가 없죠. 지상군이 안 들어오는데 왜 항복을 합니까? 두 번째, 지금 미국이 공격을 하는 데 대해서 예상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상 외의 일이요.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 안 할 거라고 판단한 거죠. 왜? 이란도 여기 생명줄이니까. 그렇죠. 근데 통제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란이 주변국은 공격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지난해 10일 전쟁 때 약속 대련으로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나 때릴게 피해 요거밖에 없거든요. 주변국을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국들을 인지를 삼은 거죠. 근데 이 주변국들의 약점이 뭐냐?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하면 뭐가 떠오르죠? 두바이 떠오르죠. 그럼 세계 부자들 살아. 밤 주메이라 어마어마한 인공 야자섬이 있어. 세계 최고 높은 호텔이 있어. 여기는 지금 평화를 전제로 하는 관광산업이거든요. 금융산업이거든요. 교통의 허브거든요. 근데 여기 포탄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미치는 거죠.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이게 이제 제대로 되겠어요? 전쟁 중에? 안 되죠. 여기도 인질로 삼은 거죠. 유가를 인질로 삼은 거죠. 이 모두가 어디로 가요? 트럼프에 대한 압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지상군이 안 들어와. 어차피 못 들어와. 그다음에 못 들어온다고 유가와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유가와 주변국 인질화야 트럼프가 더 초조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방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이 전쟁을 시작할 때 미국과 이스라엘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그리고 그 주변국들, 중동 국가들을 치지 않을 것에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들어갔는데 이란이 말로만 하던 거를 했기 때문에 좀 당황했을 수 있다라는 말씀. 아주 많이 당한 거죠. 네. 왜냐?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이 선을 넘었거든요. 지도부를 제거했거든요. 그럼 이란은 갈 데가 없죠, 이제. 그러니까 이미 여러 보도가 나오지만 첫날 왜 지도부를 제거했느냐? 잘못된 판단이죠. 1월 달에 수만 명이 학살당하는 민주화 시위가 있었으니까 지도부에 대한 증오가 있을 거고 하메네이를 제거할 거고 제거하면 이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고 정권이 교체되고 친미 친이스라엘 정권이 들어설 거다. 아주 낭만적이고 단순한 예상인 거죠. 어떻게 수십 년 된 체제가 그렇다고 이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메네이가 미우니까 에이 그냥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뿌리 깊은 반미 반이스라엘 의식이 있는데 거기다 전시에 사람들이 전쟁 중에 민주화한다고 시위에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는 거죠. 못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깨진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덫이 된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신정체제의 지도부를 제거했으니까 항복할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순교하고 만다 이런 정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요. 미국이나 그리고 이스라엘도 정보력이 워낙 좋기로 잘 알려져 있고 미국은 어쨌든 전 세계에서 군사적인 정보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오판을 했을까요? 환상이에요. 자, 지금 모조타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란과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이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4월 2일 기준으로 그저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파한에 있는 탄약고를 폭파하는 어마어마한 폭발을 30초간 SNS에 올렸어요. 네. 그러면서 뭐 우주에서도 보인다 이런 얘기했어요. 우습지 않아요? 그 정도의 막강한 타격 그런 시설이 왜 이제서야 타격을 해요? 전쟁 첫날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몰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 거기에 그 탄약고가 그럼요. 있는지. 만일에 그 정도 중요한 시설이면 첫날 타격을 했을지 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타격을 합니까? 여기까지다. 모사드와 CIA 매직은 여기까지다. 자, 하메네이 첫날 죽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얘기했어요. 죽었다고. 건물 안에서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시신 확인이 안 되는데 그 안에 휴민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 하메네이 그 사망 사실을 알려주는. 근데 지금 모조타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말 안 하잖아요. 지금 모사드나 CIA가 모조타바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이제 아는 거죠. 그 모사드와 CIA 휴민트를 완전히 제거했고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거죠. 이 두 가지예요. 네. 모조타바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이스라엘, 미국은. 그다음 이스파한에 우주에서도 보일 만한 폭격을 왜 이제서 합니까? 첫날 했어야지. 아니면 지난해 12일 전쟁에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다 들여다보고 모두 제거한다.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란의 비밀스레 더 있는지 지하철에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상군 투입 없이 항공전만으로 한반도 7.5배를 인구 9천만의 나라를 무장병력이 100만이 넘는 나라를 해결한다? 해결할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전쟁이 상당히 부실했던 거죠. 어느 정도 부실했냐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해병이 이제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원래 전쟁 전에 가 있었어야죠. 시작하기 전에. 항공모함만 보내놓고 그렇죠. 해병은 늦게 보낸 그렇죠. 것도 이건 뭐냐. 부실했다. 처음부터 항공전으로 끝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원래 옛날 미국 같으면 전쟁 이렇게 안 해요. 지상군 병력이 미리 가 있어요. 해병대가 미리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하르그 섬을 점령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뚫기 위한 병력을 여길 장악을 했을 거예요. 그럼 이란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겠죠. 이제서야 움직이잖아요. 해병과 공수사단의 특징이 뭐냐? 기습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모든 방송사에 현장 중계하잖아요. 지금 이동하고 있다, 도착했다. 이 상황에서 기습을 해요? 네. 옛날에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전쟁을 보면 너무나 허술해요.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미 국방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그 미국에 있었던 사람들일 텐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 말 들어요? 제국의 붕괴도 지도자 하나가 잘못 나오면 말을 안 듣는데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있는데요. 밑에서 올라가도 이야기를 안 듣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독단적이에요.
집단지성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세 내 맘대로야. 그러더니 위헌이지. 위법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많은 다 위법 나오잖아요. 대학교 통제하는 것도 마약 단속도 이민 단속도 다 위법으로 나오잖아요. 그 주변 참모들이 얘기 안 했겠어요? 얘기했겠죠. 법률 검토 안 했겠어요? 네. 했죠. 근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시스템을 그 치밀한 시스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거죠. 내가 천재야. 내가 다 알아서 해. 자아도취형이에요. 의학에도 특이하게도 독재자들이 자아도취형이에요. 히틀러. 장군들의 얘기들 다 안 믿어요. 자기가 장교 경험도 없는 히틀러가 다 안 믿어요. 결국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양상을 보면 이 집단지성이 통하는 그런 그림이 안 나와요. 지금.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는 어른들의 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화당의 골수. 그러니까 보수 애국주의. 뭐 매티스 장관이나 이런 분들. 매티스 장관, 맥메스트 네. 안보부 장관 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도발 행동을 막았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요? 헤그스에서 중성, 캐롤라인 레빗 앵무새, 그다음에 뭐 재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베센트 뭐 다 보면 다 예스맨이에요. 국토부 장관은 해임됐잖아요. 그리스 노무는. 그러니까 무조건 말하면 예스만 하는 사람들인 거죠. 네, 아닙니다. 그럼 위험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고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을 뽑았어요. 예스맨만. 그러니까 트럼프 주니어가 백악관 인사할 때 뭐라고 하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아버지보다 똑똑한 사람들은 백악관에 못 들어와. 이 말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스 할 사람만 들어와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행정부가 트럼프 리더십에 의해서 그 장점을 못 살리고 있는 거예요. 만일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된 전쟁을 제가 보기엔 안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한 뭐 그 전부터 얘기해왔던 맥락이긴 하지만 2, 3주간의 뭐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강한 공격을 하겠다. 거의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어쨌든 말을 하면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거든요. 이 다음에 이 석기 시대로 만들려고 하는 행보나 수순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인구 9천만의 나라를 어떻게 석기시로 만듭니까? 북한 초토화됐지만 전쟁 끝나고 재건하는데 몇 년 안 걸렸어요. 네. 얘기는 지금 발전소를 폭격할 거야? 담수화시를 폭격할 거야? 그다음에 하르그섬 이란 석유 수출의 90% 수출하는 데 없앨 거야? 자,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제일 괴롭히는 게 뭐죠? 유가죠. 네. 이란의 발전소를 타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란이 세계 석유의 3위 매장량인데 석유 퍼올릴 때 손으로 퍼올리나요? 전기로 퍼올릴 거 아니에요? 네. 발전소 때리면 채굴, 정유, 수송 다 멈추겠죠? 그럼 석유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네. 자, 이란 석유 터미널 90% 수출하는 하르그섬을 불태우겠다. 자, 하르그섬의 석유가 불타는 모습을 보면 세계 석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떠오르겠죠? 그다음 호르무즈에 봉쇄 뚫겠다고 미군이 투입돼서 전투가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그 배들이 다닐 수 있나요? 또 올라가죠. 네. 그다음 그 트럼프 대통령은 말은 뭐죠? 자, 석기 시설을 만들 거야. 그래서 미군이 들어갈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석기 시설을 만들거나 난 나올 거야 이 얘기예요. 상관없이. 손 떼기 위한. 네. 그러니까 분풀이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 때려부시고 나올 거야.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은 이란 주민들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때리면 이란 국민들이 트럼프 만세 그럴까요? 저것들이 호메이니보다 더하네. 우리 먹을 물도 없네. 전기도 못 켜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 이란. 안 그래도 미국을 네.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메네이가 너무 미우니까 그래 니들이라도 때리면 좋다 이거였지. 네. 우리는 미국이 좋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또 하나 지금 이란 초등학교를 여학교를 폭격해서 170명 이상 애들이 죽었어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미국이 사과하나요? 그건 오폭이 아니에요. 오폭은 뭐냐? 폭탄을 여기 떨어뜨렸는데 잘못해서 여기 떨어 이게 오폭이에요. 근데 이건 초등학교를 원래부터 계획하고 때렸어요. 정보가 잘못된 거예요. 네. 전쟁 범죄예요.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럼 이란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스라엘을 좋아할까요? 지금 말이 앞뒤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흐름은 뭐냐? 때릴 거야, 부술 거야, 그러고 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서서 그 석유 그러니까 가격이 유가가 오를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게 상당히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 오늘 연설에서는 전쟁 끝나면 유가 내릴 거라고 전쟁 얘기했거든요. 끝나면 내리죠. 네. 왜냐? 근데 본인이 그냥 나오면 다 때려 부수고 나오면 그래도 내리죠. 왜냐? 지금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가 뭐죠? 우리 싸울 일이 없다. 그다음에 미국이 공격 안 하면 우리도 안 한다예요. 이란도 사실 전쟁할 능력이 안 돼요. 버티는 것뿐이에요. 지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 걸었고 이란이 반격하는 거예요. 네. 미국이 때리면 이란이 반격하고 이스라엘 때리면 이란이 반격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공격 안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란도 전쟁을 계속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 떼고 나오면 제일 좋은 건 오늘 연설도 그렇잖아요. 합의하고 연설을 보면 합의하고 도장 찍고 나오는 게 목표인데 내가 이겼다. 이란이 안 하면 나 혼자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은 사실상 소강 상태로 가요. 이스라엘도 미국이 지원 안 하면 전쟁을 못 해요. 이스라엘 전쟁 능력의 대부분이 미국이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호르무즈 해협은 어떠냐? 지금 이란이 통행료 받고 있다. 뭐 배럴당 뭐 얼마 받겠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자, 파나마 운하나 스웨즈 운하는 이집트나 파나마 내륙에 있어요. 인위적으로 팠어요.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수로예요. 이건 국제법적으로 돈을 못 받아요. 유엔도 국제해사기구도 인정을 안 해요. 이걸 돈을 받기 시작하면 국제적으로 불법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다 돈을 받기 시작하면 여길 다니는 전 국제사회와 적이 될 거 아니에요. 이란이. 그다음에 이란은 이걸 봉쇄할 해군력이 일단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길 봉쇄하고 돈 받겠다고 그러면 전 세계가 아마 함정을 보낼 거예요. 통행. 정말로 트럼프가 말하는 연합함대가 구성이 될. 우리도 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 이란 해군이 여기랑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트럼프를 압박하고 급한 배들한테 뒷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 이란의 최대 우방인 중국도 그러잖아요. 거기 자유통행권 필요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끝났어 내가 이겼어 하고 싹 나와버리면 전투는 소강 상태로 갈 거고 네. 좀 시간 지나면 호르무즈는 옛날로 돌아갈 거예요. 이란이 지금 뭐 강경한 심경으로 일부 강력파가 설치는 거지 저건 국제법적으로 완전한 불법이고 할 해군력도 없고 전 세계를 저거로 왜 돌려요 지금. 안 그래도 이란한테 여론이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크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2, 3주 안에 공격을 하고 협상을 압박하겠지만 그래서 합의가 되면은 끝나겠지만 아니어도 전쟁은 소강 상태로 갈 거다. 2, 3주 안에 네, 나오긴 이제는 할 거다.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보면 이게 아니고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4월 1일 10시 한국 시간 10시 연설도 이거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네. 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역시 그 리얼리티 쇼 내가 주인공이야. 트럼프 천동설이야. 다 날 봐, 내 입을 봐. 밤 9시에. 그 외에 내용은 없었어요. 네, 내용은 그 전에 나왔던 똑같았네요. 내용과 똑같았고 다만 대국민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나를 봐, 나 이제 끝날 거거든이라고 얘기하는 그걸 그런 확인한 연설이었다. 거예요. 확인하는 또 한 번 연설이었다. 쇼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그거 보느라고 좀 보면서 조금 짜증났지만 네. 왜 했나 했어요, 다들. 화도 났어요. 네. 근데 고마운 건 이 사람이 이분이 기존 생각을 바꾸지 않는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걸 이제 확인해 준 건 고맙죠.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종전 선언을 할 것이다, 뭐 셀프 승리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긴 했잖아요. 그걸 하진 않았던 것 같은 왜냐? 거예요. 지금 이 선언하기 전에도 관건은 그거였어요. 어차피 내가 이겼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부터 전쟁 안 하고 미군 뺀다 이 얘기를 하느냐 안 하냐였거든요. 근데 이전에 2, 3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2, 3주 안에 더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목표를 달성을 하고 나온다. 네. 그런데 또 이제 뒤끝이 있죠. 그래도 이란이 또 움직이면 우린 또 타격할 거야. 여기 남아있는 거죠. 네. 이란은 복구할 거거든요. 이란이 여기에서 미사일 능력과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다시 해요. 더 은밀하게. 다시 복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투는 트럼프 말대로 아마 4월 중이면 거의 끝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란이 네. 동의하든 안 하든. 네. 그러나 이란이 여기서 그냥 조용히 있느냐? 아니죠. 이제 긴 그림자 전쟁이 시작되죠. 뭐라고 말해요? 이라크에서 이미 미국 여기저기가 납치됐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빅테크에 대한 공격을 이스라엘에 얘기했어요? 있는 미국 빅테크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아. 지금은 이스라엘, 미국, 중동을 말하는 것 같지만 네. 지금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뭐에? 테러의 대상이. 모주사바가 그랬죠. 초기에. 취약한 제2전선을 형성하라고. 이게 테러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란은 엉망진창으로 얻어맞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제. 이란은 긴 전쟁을 생각할 거예요. 네. 그림자 전쟁. 주체와 원인이 불분명한 미국과의 소위 이란판 지하들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자기들의 최고 신정체제 지도자를 제거했잖아요. 복수를 한다는 그렇죠. 이야기군요. 이란 국기가 순교를 의미해요. 네. 이란 국기가 어떻게 했냐면 메뉴가 파란색이 녹색이고 아래가 빨간색, 가운데가 하얀색이거든요. 녹색은 이슬람을 상징해요. 맨 밑에 빨간색은 순교를 상징해요. 가운데 문양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튤립 모양이에요. 네. 이건 알라라고 하는 아랍 문자를 튤립으로 형성한 거거든요. 튤립도 순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란의 국기 자체가 순교와 여기에 대한 저항을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미국과 그거는- 이스라엘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고 나서. 그거는 조금 더 약간 끔찍한 느낌이 드는 것이 긴 네. 지리한 이제 대립 구조가 계속 될 거고 네. 이란도 생각이 있으니까 아주 노골적인 테러나 이런 건 안 하겠죠.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피곤한 이제 보복을 그 계속할 모주 상황대로 것이다. 취약한 제2전선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게 바로 테러다. 예, 그게 바로 이라크 여기자의 납치가 그게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을 지려면 이란과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나와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나와버릴 그렇죠. 가능성. 그러면 이란은 이 전투는 끝내지만 자기들 마음속에서 전쟁은 계속 할 거라는 얘기죠. 오늘 이제 나왔던 얘기 그 부분도 이제 저는 뭐 테러에 대한 얘기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스스로 지켜라라는 메시지가 오늘 나왔잖아요. 박사님은 사실 전쟁이 소강 상태로 가고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은 열릴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그 메시지에 아주 큰 의미를 둘 필요가 당분간은 없다고 피곤하죠. 당분간은 피곤하죠. 오래 가죠. 그러나 네. 호르무즈 해협은 지킬 필요가 없었잖아요. 원래 지킬 필요가 없던 데 아니에요. 자기들이 분탕질해서 지금 위험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미국과 그렇죠. 이스라엘이요. 미국이라는 원인이 빠지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걸려도. 네. 이란의 강경파가 떠들어도 만일에 이란이 거기서 통행료를 받겠다 그러면 그건 악수 중에 최악의 악수를 두는 거죠. 전 세계를,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국제법대로 불법인데 이란이 그걸 버틸 수 있어요? 그럼 각종 제재나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들고 심지어 오방까지도 적으로 만들 텐데 네. 그러면은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거다. 복잡하게 만들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도 압박하고 전 세계를 피곤하게 위해서 통행률 얘기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란이 통제할 가능성은 없고 그래서 안 된다. 네. 하면 최악의 악수가 될 거다. 네.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이 소강 상태로 가면 크게 뭐 당분간이야 신경 시간은 좀 써야겠지만 걸리겠지만 네. 원상 회복할 가능성이 네, 원상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2, 3주간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격 대상이 어디가 될 가능성이 지금 발전소 이제 발전소를 때리면